드디어 덕트에 대한 설계를 이제 마무리할 단계가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덕트 설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씩 단계별로 쪼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최종적인 부분을 좀 완성을 해야 되겠죠. 이제 지금까지 공부를 착실하게 해왔다면 요 마지막 원본에 관련된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해보다는 이제는 머릿속에 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들을 좀 찾는 것이 순서에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우측편에 보시면 후드 폭력 설계 기준 해가지고요, 후드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국서시라는 걸 넣고 어떻게 설계하는지, 그래서 실제로 덕트는 이 후드 가로 또는 이 세로의 이 면적을 가지고 여기에 높이와 이 면적을 이용해서 여기 Q라고 하는 풍량과 여기 지금 정압을 하고 설정되어 있는 요 속도가 3m/s 되는 지점에 정압을 기준으로 해서 요 안에 덕트 풍량과 덕트 규격이 얼마인지를 산출해내는 것이 국소배기 방식의 후드 설계에서의 풍량 설계법입니다. 풍량을 설계한다는 건 결국 덕트의 크기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후드 풍량을 설계하는 공식은 Q는 니코르 7200에 H는 바로 요 후드 단면으로부터 최단면까지 나오는 후드의 높이, 거기에 요 후드의 면적이니까 가로 세로 두 개하고 세로니까 A 플러스 B의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죠. 거기서 후드의 면적에다가 이 후드 사이로 이렇게 연기가 올라갈 때 요 지금 A 단면에 거기에 속도가 0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흡입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흘러가지 못하게끔 바람이 부는 것을 방해기류라고 하고요. 그 방해기류를 창문이 닫았을 기준으로 해서 0.15를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VX라고 하는 거는 바로 지금 보시면 방해기류, 창문 같은 걸 열었을 때 방해되거나 창문을 닫았을 때 방해되는 방해기류로서 그런 것들은 여기 선정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이거는 0.45 정도가 될 겁니다. 0.45는 어떤 거냐면 완전히 오픈 상태에서 방해가 일어났을 때, 오픈 상태. 그러니까 오픈 상태라고 하면 뭐 창문도 열려 있고 공간 속에 열려 있어서 바깥쪽에 이렇게 노지에서 했었을 때 후드를 연기로 빨아낸다고 하면 더 많은 풍량과 정압이 필요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식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Q는 후드 풍량, 요 메타 삼성 퍼 아워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큐빅 메타 퍼 아워에서 이 약자를 따갖고 CMH라고 해서 CMH 또는 요거를 큐빅 메타 퍼 미니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60으로 곱해주면 시간이 60분이 되겠죠. 그래서 QMM 해서 주로 QMM, QMH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달 높이는 후드면의 크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통 0.6 600mm 또는 0.6m, 60cm짜리를 거의 보통 쓰기 때문에 H는 600 하이어라고 해서 H는 0.6으로 보통 고려를 하고요. A는 후드면의 장변 또는 B는 후드면의 단변. 장변, 단변의 구별은 딱히 없고요. 길은 쪽을 장변이라고 하고 짧은 쪽을 단변이라고 합니다. 내가 보는 위치랑 상관없이 후드면이 길은 걸 장변, 후드면이 작은 걸 단변이라고 하니까요. 그 위치만 옮겨서 사용하시면 되고, 제어 풍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방해기류입니다. 실제로는 방해기류, 정확하게는 방해기류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림에 지금 나와 있듯이 이렇게 후드면으로 국속에서 올라온 열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 끝지점에 됐을 때 후드로 쏙 빨려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도달거리의 속도가 거의 제로예요. 이때 만약에 밖에서 바람이 흘러 들어가면 연기가 후드로 안 들어가고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그 빠져나가는 걸 0.01m/s, 그러니까 거의 바람의 영향이 없이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고려했을 때 0.15m. 그래서 급식소에 가장 풍량을 적게 선처를 할 때는 창문을 열지 않고도 빠져나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을 하기 때문에 창문을 닫아 놓은 상태에서 후드를 설계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드 풍량이 적게 되면 창문을 열게 되면 아예 안 빠지기 때문에 그걸 더위를 극복해서 열어 놓으시는데, 그렇게 되면 기운의 풍량을 2배로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왜 2배냐고 하면 엄밀히 따지면 계산식이 요 7200H의 2분의 A 플러스 B이긴 하지만 VX가 0.1이면 요 앞값의 15%, 그 다음에 방해기로 했을 때 앞값의 30%,
아까부터 45%를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처럼 방해기류가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2배로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후드 풍량에 대한 설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에 맞춰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압에 관한 겁니다. 정압을 아예 픽스를 시키면 되고요. 그래서 정압을 요즘은 이제 어떻게 알려드리냐면, 정압은 본인이 후드면 어디냐면 바로 요 지점입니다. 속도가 0지점이 아닌, 속도가 바로 여기가 0지점이라면 바로 요 목풍속이라고 하는 거, 요 후드 단면이 형성되는 요 목풍속에 관한 것을, 거기에 얼마로 뽑을 거냐를 결정하는 것을 저희가 정압이라고 정의를 내리고요. 거기 뽑아내는 걸 25mm AQ, 30, 40, 50으로 지정을 하되, 25일 때는 바로 환기나 냉방 영역, 이럴 때 디퓨저일 때는 환기 냉방 영역으로 25나 30 정도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븐이나 무압밥솥, 이 환기 냉방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급식소에 한정된 겁니다. 원체의 악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장의 배기력을 형성할 때는 25mm AQ로 디퓨저를 선정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고요. 일반 뭐 냉난방에 이런 데서 뭐 3에서 4, 뭐 이렇게 아주 낮은 영역의 정압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식소에서 냉난방을 담당할 때는 정압이 상당히 세게 급기나 배기를 이렇게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내 정압이 25mm AQ인데요. 보통 에어컨이 25 정도 되기 때문에 급식소에 들어왔을 때 급식소 천정형 매립형 에어컨들이 겨우 급식소에 조금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압이 낮춰지면 에어컨도 무력화가 되고요. 일부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뭐 에어컨의 바람에 의해서 방해기로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압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후드맨에 적용되거나 거기에 영향 주는 뭐죠? 에어컨의 바람 능력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오히려 창문을 열어서 어떤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본 거, 창문을 열었을 때 가스가 흔들리면서 거기서 유해가스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은 오븐이나 무압, 다단계 밥솥들 가스식으로 생겼을 경우에 아까 거기 30mm AQ로 지정을 하시는 거고요. 40은 일반 우리가 이렇게 묵직한 뭐 가스 튀김솥, 가스 국솥, 수증기나 오븐짐들, 우리가 급식소에 가장 열기가 많이 나오는 곳은 이렇게 40mm 정도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급기는 50mm고 요즘은 전판이라든가 이런 데는 배기 영역대를 조금 더 끌어올려서 45, 50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40, 50을 올리는 건 무리가 있기 때문에 부침기, 가스 튀김소, 오일은 전부 40mm AQ 정도로 이렇게 선정을 하시면 거의 웬만큼 정압이 맞습니다. 또한 정압이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요. 정압이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후드 설계의 약식 부분을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V니코 H를 약식으로 풀게 되면 이렇게 Q는 A 플러스 B의 1300 또는 면적은 A 플러스 B의 0.043, 그리고 후드는 제 면적당 2600cmh, 그 다음에 단위가 나올 때 3만법이라고 해서 3만으로 나누고 곱하면 면적이 있을 때는 3만을 곱하면 풍량으로 바뀔 거고요. 풍량만 있을 때 3만으로 나누면 면적으로 바뀌는 것들은 아마 앞단에 계속적으로 약식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팬에 대한 선정 방법도 약식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놨는데요. 좀 복잡하게 하지만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이, 네. 컨트롤이 조금 잘 안 돼서, 아이고야, 많이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화면이 확 넘어가는 바람에 마지막 할 말을 못했습니다. 정압은 여기에 정압 기준 해놨죠. 이제 이게 뭐냐면 25, 30, 40, 50. 만약에 내가 어떤 풍량을 설계한 풍량이 나왔다면 기준을 25mm AQ일 때는 마력당 44를 나누면 그게 인마력이 됩니다. 만약에 풍량이 25mm AQ를 기준해서 100이었을 때 25로 나누면 44로 나누면 약 2.3 정도가 되겠죠. 그럼 3마력 정도 이렇게 환산하면 됩니다. 30mm 때는 풍량을 40으로 나누면 되고 40mm AQ일 때는 36으로 나누시면 되고 50mm AQ일 때는 32로 나누면 거기에 맞는 송풍기를 모터 마력을 대략 어바웃으로 러프하게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덕트를 풍량을 정압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풍량과 면적과 송풍기를 한 세트로 다 확인을 해서 누구라도 설계를 할 때 어떤 기초 베이스를 머릿속에 넣고 그 안에서 경로를 선정을 하게 되면 덕트가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덕트 설계에 대한 정식과 약식, 그리고 어떻게 동력으로 넘어가는지에 대한 빠른 설계법들을 여러분들에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인데 여태까지 공부 많이 했던 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